이차 함수 fx는 ax제곱 bx에 대하여 f와 f를 합성한 것의 절대값은 이꼴 2가 되는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5개일 때, 그죠? b 플러스 2의 4제곱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문제가 주어졌고요. 조건으로는 a, b가 모두 양수다 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실제로 f와 f를 합성해서 4차 함수를 만든 다음에 그놈이 이꼴 2라는 4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5개다 라고 접근을 해서 풀게 되면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단히 그냥 이 fx, 즉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fx를 우리가 다시 써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놈 x로 묶어버리면 ax 빼기 b가 됩니다. 그쵸? 그럼 이놈의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면요. 자, 잘 봐. 이 2차 함수가 이렇게 x축과 서로 다른 두 군데에서 만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쪽이 0이고 이쪽이 a분의 b가 됩니다. 왜냐하면 a, b가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a분의 b도 양수가 되니까 0보다 오른쪽에 a분의 b가 놓이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봐라.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바로 이런 방법입니다. 먼저 f의 x가 아니라 여기를 k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f의 k가 이꼴 요 절대값이 이꼴 2가 되는 k를 먼저 찾는 거죠. 그 얘기는 우리가 요 안에 있는 fx를 k로 바꿨다는 얘긴데요. 다시 말하면 이 fk의 절대값이 이꼴 2가 되는 k를 먼저 찾은 다음에 이 k가 바로 요 fx의 값이다. 즉 f의 x는 이꼴 k가 되는 x를 찾는 것이 바로 이 방정식의 근을 찾는 거다. 요렇게 생각을 하자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f의 k의 절대값이 이꼴 2가 되는 k부터 찾는 일입니다. 그지? 그런데 이 절대값을 우리가 그죠? 없애버리면 우변이 플러스 마이너스 2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f의 k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 그러한 경우부터 찾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플러스 2인 경우부터 보도록 하죠. 그럼 봐라. 만약에 f의 k가 플러스 2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리는 거야. y는 이꼴 2를 그리는 거지. 그래서 y는 이꼴 2와 y는 이꼴 fx가 만나는 요 교점의 x 좌표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k 값이 되는 거다. 그럼 우리가 여기 두 군데에서 만나게 됩니다. 무조건. 왜냐하면 이 플러스 2는 양수니까 얘 위쪽에 그려질 거고요. 이 플러스 2가 x축 위에 어느 쪽에 놓여진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교점은 두 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교점 중에 알파라는 교점은 우리가 0보다 작은 쪽에 있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베타라는 교점은 0보다 큰 쪽에 있게 됩니다. 그지? 그러면 일단 베타부터 보도록 하죠. 그럼 무슨 얘기냐? 결국은 이 k라는 놈이 여기서 fx가 플러스 2일 때, 이것도 한번 우리가 다 적어놔 볼까요? 그냥 f의 k가 플러스 2일 때를 본다면 k라는 놈이 바로 알파와 베타가 되는 거야. 그런데 알파는 음수고 베타는 양수죠?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냐면 결국 f의 x가 뭐가 되는, 일단 베타부터 보자고 그랬다. 베타가 되는 그러한 x를 찾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똑같습니다, 상황이. 왜? 그래프 그려. 그래프 그리고 여기에서 베타가 양수니까 당연히 베타라는 그지? y는 베타라는 놈은 이 위쪽에 이렇게 그려집니다. 요렇게. 그지? 따라서 어떻게 그려지더라도 이 베타가 어떤 양의 값을 갖더라도 실근은 하나, 둘, 두 개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예. 따라서 f의 x가 베타가 되는 이놈은 무조건 실근의 개수를 두 개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실근이 두 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f의 x가 알파가 되는 경우를 보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알파가 음수이다 보니까 이 알파 값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죠? 따라서 이 알파 값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가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다 다시 하나를 그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과장되게 이렇게 그리면 색깔을 까망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조금 과장되게 이렇게 그리면 봐. 이 y는 이꼴 알파가 어디에 그려지느냐? 즉 봐. 만약에 여기에 y는 이꼴 알파가 그려진다라고 한다면 이때 실근의 개수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2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딱 꼭지점에서 접한다. y는 이꼴 알파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이때 실근의 개수는 2개죠. 중근일 때도 2개지만 우리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실근의 종류라고 쓸까요? 네, 종류가 바로 1개입니다. 그쵸? 그래서 결국 서로 다른 실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냥 실근을 하나 갖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y는 알파가 여기 있게 되면 이때 실근은 없는 거죠. 0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 알파 값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가 될지 얘가 될지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어디에서 결정하느냐? 바로 이제 f의 k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상황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봐. f의 k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되는 k 값부터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얘도 한번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요. 얘가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런데 이 마이너스 2 역시 요 그래프의 꼭지점의 y좌표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그려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야.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가 예를 들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요. 요게 y는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고 요렇게 그려져서 요놈이 y는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고 요렇게 그려져서 요놈이 y는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자, 만약에 여기서 y는 마이너스 2가 이렇게 그려졌다면 이때 k 값은 2개가 나올 거고요. 그죠? 요 k를 우리가 감마라고 하고 요 k를 우리가 델타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이게 0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a분의 b인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감마와 델타가 모두 양수라는 건 알 수가 있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면 봐. 이 감마의 그래프에서 이미 근이 2개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다시 쓰면 그래프를 점점 많이 그리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y는 감마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이게 y는 감마다. 그래도 실근은 하나, 2개가 나옵니다. 게다가 이 델타도 양수이기 때문에 감마보다 큰 y는 델타가 여기 그려진다고 하더라도 근은 2개가 나옵니다. 그럼 봐라. 설령 y는 알파가 이렇게 그려져서 실근이 0개가 되더라도 베타에서 실근 2개를 가졌고 그 다음 y는 감마, y는 델타에서 실근을 2개씩 하면 총 4개의 실근을 갖게 되고 얘까지 합쳐버리면 총 6개의 실근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5개만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문제에서.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y는 마이너스 2가 이렇게 그려지는 건 아니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6개를 갖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y는 마이너스 2가 여기 그려지는 건 아니겠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요건 아니다 라고 일단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봐. 만약에 요렇게 갖는다라고 한번 해보죠. 요렇게 갖는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만약에 그냥 여기를 감마 요렇게 놓는다면 그지? y는 마이너스 2가 감마이고 감마일 때는 실근의 개수가 몇 개인 거야? 그죠? 하나가 됩니다. 물론 종류가 하나지만 자 그러면 똑같이 감마가 양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y는 감마가 이렇게 그려질 경우 그죠? y는 이꼴 감마죠. 여기 왜 화살표를 썼지? 화살표 아닙니다. 감마를 쓸 경우에 우리가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봐. 여기서 2개를 가졌고 여기서 2개가 나온다면 5개를 만들기 위해선 반드시 y는 알파가 실근 하나를 가져야 된다라는 걸 그래야만 실근이 5개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그치? 따라서 우리는 봐라. 첫 번째 가능한 케이스가 있어요. 이 첫 번째 가능한 케이스가 뭐냐면 바로 이 감마에서 그죠? y는 마이너스 2에서 이 2차 함수와 딱 꼭지점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이 감마가 뭐냐면 놀랍게도 그죠? 요게 꼭지점에서 접해야 되니까 요 꼭지점의 x좌표는
0과 a분의 b의 딱 중간점인 뭐가 되는 걸 알 수 있어? 2a분의 b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그지? 따라서 2a분의 b에서의 함수값이 f의 2a분의 b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 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요. 자, 그때 무조건 여기에서는 실근을 하나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죠? 이러기 위해서는 또 뭐가 돼야 되냐면 이 알파에서의 함수값이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는데, 그죠? 예. 그런데 y는 알파와의 요 실근의 종류가 한 개라고 한다면 여기서 딱 접하는 거니까 결국 요 y는 알파의 값이 이 뭐야? 함수의 꼭지점의 y좌표와 똑같아야 된다라는 걸 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상황이 이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알파라는 놈은 뭐가 되냐 하면 바로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알파가 마이너스 2가 되었을 때 그때의 함수값이 2가 돼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지. 그치? 따라서 f의 마이너스 2가 이꼴 2가 되어야 된다. 요 두 가지 조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가능성 하나를 먼저 이렇게 열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우리가 가능성을 지워버리고 그 다음 마지막 보는 겁니다. 마지막이 뭐냐 하면은 y는 이꼴 뭐가? 마이너스 2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그려질 때? 전혀 실근을 갖지 않게 그려질 때. 그럼 봐. 여기서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설령 실근 2개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거 2개와 이거 2개 합쳐봤자 4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건 5개를 갖는다라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것도 조건을 만족시키기엔 역부족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가능성은 딱 이거 하나밖에는 안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럼 끝났네요. 그럼 봐라. fx라는 놈이 x의 ax 빼기 b니까 첫째 마이너스 2를 넣어보면요. 그죠? 이게 낫겠다. ax의 제곱 빼기 bx라고 쓰면 f의 마이너스 2는 4a 플러스 2b가 이꼴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2a 플러스 b는 이꼴 1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f의 2a분의 b라는 놈이 마이너스 2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갖다가 넣으면요, 봐. f의 2a분의 b라는 놈은 결국은 a 곱하기 4a제곱분의 b제곱이 되고요. 빼기 b 곱하기 2a분의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a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4a로 통분을 해주면 마이너스 4a분의 b 이렇게 되는 것을 b 제곱 되나요?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놈이 이꼴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이 a라는 놈은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이렇게 바꿔버리면 a라는 놈은 8분의 b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 2개를 연립해주면 되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2개를 연립해주면 되는 거니까 다시 쓰면 어떻게 되냐 하면 a 자리에다 그냥 8분의 b제곱을 갖다 넣고요. 플러스 b가 이꼴 1이다. 그지? 그럼 요건 4가 되겠죠? 양변에 4 곱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b는 이꼴 4가 되는 거고요. 그죠? 양변에 또 4를 더해주면 b제곱 플러스 4b 플러스 4는 8이 되는 거고 결국은 b 플러스 2의 제곱이 이꼴 8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문제에서는 b 플러스 2의 4제곱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결국은 8의 제곱이 될 거고요. 정답은 64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이 문제 다소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지? 그렇지만 우리 그래프를 그려서 가능성들을 따져가면서 하나하나씩 살펴본다면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희미한 착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64 이렇게 됩니다. 됐죠?